자, 반갑습니다. 배선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선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혼돈의 시기이죠. 안정기에 접었던 아파트 가격, 집값이 차기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기한 흐름이 완전히 좀 바뀌어버렸죠. 따라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7주째 회복세에 있고 매매 수급 지수 또한 석 달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반전되었죠.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겠다고 하니 다주택자가 되었던 무주택자가 되었던 혼란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지러워요.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니까 어지럽다는 거죠. 다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 팔아야 되나? 아니면 내년에 팔까? 혹시 급하게 내가 팔았는데 아예 뭐 중과세가 폐지당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왜냐면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라면 아예 뭐 꼭 굳이 올해나 내년에 팔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괜히 팔았더만은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갔고 차기 정부가 양도세를 아예 인하까지 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뭐 작년 재작년에 파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괜히 팔았네라는 생각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가지고 갈까? 이렇게 다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언제 사지? 올해 사야 되나? 내년에 사야 되나? 이런 이제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맞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를 가격 하락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가격 오른다라고 말하면 좀 기분이 나빠지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사람의 심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원하지만은 또 역으로 표현하면 혹시 더 오르지는 않을까? 요런 이제 걱정도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걱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나는 이거 생각이 싫어. 나는 그냥 평생 무주택으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요.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 중에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니까 물가가 이 정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추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화폐 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실무자산, 즉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이런 실무자산의 가격의 상승을 또한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벌써부터 매물이 증가되고 있죠. 그래요. 부동산 정보업체죠. 아실에 의하면 3월 9일 이후 아파트 3월 9일 이후 매물 증감을 제가 한번 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만은 1위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매물 증가가 9,342건에서 13,991건. 무진장 매물이 증가되었죠.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매물은 무려 49.7%나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인천광역시가 되겠죠. 매물 증가가 31,536건에서 33,858건으로 7.3%가 증가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본다면 이제 경기도가 143,119건에서 147,561건으로 3.1%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전, 그 다음은 이제 부산인데, 이제 부산 이후부터는 0.3%, 그리고 전라북도는 0%, 뭐 대구 광역시도 0%, 나머지는 다 뭐 0% 내지 오히려 매물이 줄어든 지역, 매물이 줄어든 지역은 이제 서울이 되겠죠. 서울은 오히려 매물이 더 축소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본다면 매물이 확 증가된 지역, 광주, 인천, 경기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증가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급매물을 만약 내지만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그 방법. 첫 번째로 본다면 내 집 마련 자금 계획을 잘 짜셔야겠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2억이야. 근데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무리라는 거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5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무리라는 거죠. 따라서 철저한 자금 계획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처럼 자금 계획을 하신 경우에는 이제 계약금 10% 만약에 뭐 3억짜리를 사신다라고 하면 계약금 3천만 원, 5억짜리 사신다라고 하면 계약금 한 5천만 원 정도는 이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본다면요.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지역, 동까지 설정이 돼야 되고 또 동 단위에서 또 아파트, 또 평수까지 나는 몇 평대 아파트를 사겠어. 이게 이제 구체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뭐 성경 2차 아파트, 나는 이런 성경 아파트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진다. 이처럼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GTX가 들어갈 예정이다. 뭐 지하철, 뭐 트램 역세권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자신의 금액에 맞는 지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타겟 평수의 정확한 매매 시세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뭐 이 가격이 급매물이다 아니다. 또 싸다 안 싸다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아파트 102제곱미터를 설정한 경우에는 한번 보시죠. 실거래 가격을 파악해 보니까 2017년부터 이 정도나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축 있는 부분을 보니까 한 30억에서 31억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놓고 보니까 이 하한가는 29억 7천만 원이고 상한가는 31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실거래 가격을 파악을 해보니까 2021년 8월 달에는 29억, 2021년 10월 달에는 31억, 3층이 31억, 그리고 2층이 30억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해가지고 실제 가격이 얼마에 팔렸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실거래 가격을 확인을, 이거는 이제 수시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급매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뭐 앞선 아파트의 시세가 31억 선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왕이면 급매물이라고 하니까 이 금액, 즉 31억보다 저렴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31억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는지 그 매물을, 급매물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확인해 본 결과 어때요 여러분? 매매 가격 31억 저층이야. 또 매매 금액 31억 또 저층이야. 또 매매 금액 31억 또 저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직 급매물이 안 나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일반적으로 볼 때 급매물의 정의는 5 내지 10%, 그렇죠. 아파트 금액이 30억인데 10%로 잡으면 3억 이하 떨어지는 가격이 있다. 정말? 31억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7억, 28억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급매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이 형성될 때 이제 급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아파트,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뭐 지금 뭐 똘똘한 놈 한 채를 선호하는 이 마당에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급매물이 나온다. 그건 좀 희박하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매물이 많이 증가되기 시작된 지역, 그런 지역에 보면 급매물이 이처럼 시세 대비 5 내지 10% 정도 하락된 그러한 급매물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으로 급매물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본다면 동네 부동산과 유대관계, 즉 부동산에게 잘해라. 왜냐하면 동네 부동산에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됨으로써 아니면 찾아가게 됨으로써 급매물이 나오면 나에게 소개를 해달라 등등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것은 좋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금액대, 이 금액대까지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층수는 고층을 원한다 등등 구체적 내가 사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하는 부분이 좀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체적 금액과 뭐 층수까지 얘기를 하면 일단 호구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급매물 작업 좀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혹시 싸게 나왔어. 싸게 나왔는데 가등기가 돼 있네. 가압류가 돼 있네. 또 건지당가 설정 금액, 은행 융자가 많네. 요런 집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 시세가 5억인데 은행 빚이 5억 5천이야. 이러니 가격이 쌀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집은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러한 노력이 급매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이런 습관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이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